네, 첫 번째 키워드는 주간 증시 흐름 복귀입니다. 이번 주도 역시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가 아닙니다.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요새 너무 좀 다양한 이슈로 몇몇 종목군에 돌아가면서 이 쏠려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그 이슈들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번 한 주 중요한 키워드들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예. 특히 뭐 개별주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대통령이라는 그 키워드를 다들 기대를 했을 거예요. 주말 그렇죠. 사이에. 네. 지난 주말 사이에.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뭐 재건. 예, 연결되는 이제 왜 그런지는 아실 거고. 예. 또 2차 전지라는 게 일주일 내내였을 겁니다. 뭐 대단했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지금 계속일 것 같아요. 이미 그렇죠? 상상의 범주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코 형제 포시감. 포시감으로 좀 새롭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뭐 루닛, 신상원 이런 것처럼 네. 우리 뭐 토마토에도 포스코 하면은 떠오르는 분 계시잖아요. 오늘 밤에 나오시는 분. 그렇죠. 네, 이 선생님이 조보 선생이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네. 이렇게 포스코 자체가 하나의 뭔가 섹터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에코프로 바통을 포스코가 받는 게 아닌가 싶을 그런 것 정도네요.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애플 네.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2차 전지, 에코, 포스코 다 좀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대통령 재건하니까 뭐 곡물 협정. 요거는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장마철이니까 수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4대강. 그렇죠. 그리고 또 테슬라 하다 보니까 또 제이드래곤은 네, 이재용 회장님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제이드래곤이라고 했는데 예.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캔서 문샷,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AI, 이게 이제 테슬라, 애플하고 엮이면서 이런 키워드들이 다시 또 계속 시장에 화두가 올라왔던 그런 것들이고, 이제 뭐 폐배터리 잠깐 이제 뭐 배터리 관련해서 좀 주춤했더니 폐배터리가 하루 딱 모처럼 반짝하고. 좋았어요. 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 없을까 하던 이제 뭐 분리막 이런 게 나왔고, 부인은 네, 뭐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네, 아니오라고 하는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무증이 몇 개 이제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화풀이 무증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이제 그런 무증이 나온 것들도 있었다. 이런 키워드들이 저는 이게 떠오른 한 주였습니다. 자, 한 주간의 흐름이 이렇게 키워드들을 통해서 좀 스쳐 지나갔는데요. 하나씩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무슨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월요일날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기대를 했던 거는 예. 대통령이 깜짝 방문을 하고 오셨어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죠? 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늘어지는 그 사고가 생겨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예.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순방 와중에 네. 정말 이거는 이제 뭐 극비에 진행이 됐던 거니까 뭐 시장에서도 준비는 못 했겠죠.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정상회담을 zel렌스키 대통령과 하면서 재건에 대해서 우리 확실하게, 그러니까 네. 폴란드하고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관계가 되게 좋아지고, 폴란드하고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되게 뭐 좋은 관계, 뭐 MOU처럼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사자는 우크라이나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 재건에 대한 뭐 평화적인 거 이런 정치적인 이슈도 있지만 우리는 시장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그래 꼭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그 G7 회담인가요? 거기서도 한번 정상회담 잠깐 했었지만 이번엔 제대로 가서 이제 단독 회담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재건 관련된 섹터들이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결과도 지금 뭔가 딱 나온 건 아니지만 가는 과정에 있는 결과들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뭐 평화 이니셔티브라고 이제 선언을 하셔갖고 뭐 대통령실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제 차례대로 뭔가가 진행되겠죠. 이게 아마 네옴시티만큼 긴 시간을 갖고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중간 시세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뭔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또 지난주에 제가 뭐 게임하다 망상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런 것 건설하듯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런 종목들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는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슈 한 가지로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앞으로도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 의외로 이번 수급에서 뭐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번 주에 좀 약간 주춤했는데 바이오가 좀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바이오는 예전에도 학회 때문에 좀 학회 이슈가 있을 때 좀 많은 돈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못 갔어요. 생각만큼 네. 기대감만큼 가지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바이오의 물꼬를 튼 게 뭐 예. 캔서 문샷이라는 그 바이오 키워드. 정도에? 네, 그래서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거기도 또 형제더라고요. 두 회사더라고요. 거기 이제 뭐 상한가 시세 나오고 그랬고 또 HLB도 그 리보세라림이 이제 FDA 예. 이제 신약 허가 본심에 이제 좀 승인이 된다 그랬고 또 공매도를 좀 좀 타파하려고 네. 이 주주보답이라는 이제 명분이지만 무증을 했어요. 이거 갑자기 네. 훅 튀어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화풀이 무증 아닐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더 갔으면 한데 뭐 성과가 일단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HLB는 워낙 이제 저점, 한 2, 3천 원짜리부터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네. 이제는 정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성과가 계속 나와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과정은 좀 잘 가는 것 같고 다행히 주주 가치를 좀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화풀이 무증 좋은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 좀 중심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네, 뭐 실적 발표하기 전에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이제 벌써 그렇죠. 뭐 트위터에 이렇게 좀 공개가 되고 그랬는데 그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다양한 뭐 의외로 잘 나왔는데 뭐 좀 시장에서는 반응이 미지근했었고. 낮은 줄 네. 텐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괜찮았어요, 나름. 잠깐 휘청했어도. 그래도 뭐 어차피 뭐 테슬라만 보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 네. 산업군이. 그래서 테슬라가, 한 주에 이제 중심에서 이제 좀 살짝 이렇게 좀 힘을 좀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게 이제 아까 이재용 회장께서 직접 뭐 머스크하고 담판했다 해서 그 자율주행 칩 만드는 거 테슬라에 그거를 이제 거의 확정지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삼성 쪽으로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칩들이 좀 나왔어요. 뭐 그렇습니다. 예, 텔레칩스나 그다음에 뭐 퓨런티어까지 해서 이게 자율주행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시세가 잠깐 좀 나왔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나중에 자율주행 이 얘기가 또 나올 때 어떤 게 대장 역할을 할지는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뭐 네. 자율주행도 전기차처럼 갈 수밖에 없는 양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가온칩스 뭐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 시세가 잘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MS에서 AI 탑재한 이제 오피스 이용료 공개한다고 해서 그 관련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된 그런 AI 관련 클라우드 플러스 AI. 네. 근데 이 클라우드나 AI나 뭐 반도체나 다 뗄 수는 없는 이 유기적인 관계에 맞습니다.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선별적으로 순환하는 그런 장세가 좀 보여졌었고 또 이제 클린룸 규제 완화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관련주들 뭐 신성이엔지라든가 뭐 에로티 베큐um 예. 그다음에 뭐 K엔솔 이런 K에서 종목들 정말 많이 가던데요. 네 아주 세게 한번 치더라고요. 배가 네. 올랐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면 박스 구간을 만들어 놓고 예. 한번 튀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또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는 점점 안 좋았던 실적을 개선해서 작년에 뭐 사상 최대 매출, 올해는 그거보다 더 플러스 된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물론 주식 수가 많긴 한데 이번 주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되게 잘 들어와 있어요. 예.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수요가 좀 둔화된다는 얘기가 좀 잠깐 나왔어요. 맞아요. 네, 잘 가다가. 그런데 생각보다 큰 네. 영향을 미치지 그렇죠.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 쉬는 그 타이밍을 준 것 같고. 적절한 조정의 타이밍.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양극재 수요는 둔화되는데 폐배터리 관련 얘기 또 그걸 또 장 마감 후에 이제 뉴스가 막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에 강세되고 그래서 세비캠, 그다음에 뭐 성일하이텍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솔직히 약간 주가가 시무룩한 상태였어요. 마침 또 주가도 바닥에 있으니까 이거 한 번 더 가겠지라는 네, 기대가.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 때 오셔서 좀 하소연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 이게 뭐 죽는 산업이 아니니까 좀 견뎌보시면 될 겁니다 했는데 다행히 그분에게 다행히 매수가 가져와서 아하. 일단은 아마 대피를 하셨을 거다 사실 이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며칠 내내 올랐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복 있는 분들은 뭘 해도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폐배터리까지도 관심을 가졌고 예. 또 주춤했다 또 다시 그 이전 상장 이슈가 좀 났어요. LNF요? 네, LNF, 에코프로, 뭐 BM 뭐 이러면서. 예. 근데 부인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부인은 했지만 에코프로미에서. 네, 어쩌면 그 이전을 안 해도 되는 상황 아닐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코스닥에 있어도 이미 지금 대단하지 네. 않습니까? 그 지금 잠깐 얘기 나온 김에 에코프로 그룹들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뭐 40만 원대부터 더 갑니다 했는데
3배를 벌써 이렇게 올릴 줄 몰랐어요. 오늘 40만 원에서 119만 원? 3배라니요. 오늘? 네, 그랬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이전 안 해도 그런 된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리고 뭐 주가가 뭐 높다 막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원래 주식은 오르면 다 높은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을 갖고 네. 네, 미래 가치 갖다가 그냥 플러스해서 그게 나오는 거지 가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자동차가 줄어들 것도 아니고 또 2차 전지에 꼭 들어가는 뭐 중요한 물질들 만드는 거고 뭐 네. 지금 성과가 또 잡히고 수주장고 쌓여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만 생각을 하시는데 자동차가 아니라고 예전에 저희가 말을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뭐 서빙 로봇이든 뭐든 다 그것도 2차 전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정말로 공장에서 이제 좀 어려운 일을 하는 좀 뭐 노동 협동 로봇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나중에 2차 전지가 될 거고 로봇도 자율주행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자율주행에 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소위 말하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높다 안 높다를 뭐 우리가 이제는 평가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고평가 증권사 리포트도 지난 봄에 나왔으니까요.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유명한 분들 다 포기했대요. 네.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 뭐 그거 어디까지 가다 떨어진다 이런 말을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오늘 뉴스 이제 우리 방송 전에 보니까 네. 공매도 세력들이 울면서 뭐 이렇게 숏 스퀴즈라고 하나요? 네. 뭐 몇천억이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집행이 됐대요. 네,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이죠. 니들도 사야지 이런 생각도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밈 주식처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약간의 이제 이 개미 투자자분들도 뭐 당연히 이제 정보가 실시간으로 돌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스마트해졌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네. 올라도 이제 놓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는 어디선가 이게 뭐 의도가 있진 않을 거라고 저는 좀 네. 좋게 보는데 뭐 오늘 다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예, 살짝 눌렀다가 다시 튀어버렸거든요. 네. 예, 이제 에코프로가 그 MSCI 에 이제 다음 달에 편입 그 이슈.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또 오후 뉴스에는 100%라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누가 아는 건가? 어떻게 100%를 확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에코프를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또 포스코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포스코는 이제 소위 말하는 쇠떼기, 쇠붙이 회사가 아닙니다. 철강 본업보다도 이제 네. 2차 전지 소재로 간다고 뭐 공언했으니까요. 네, 자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기본 하던 거 예전에 경기 화랑이고 막 이럴 때 포스코 한 70만 원 간 적이 있어요. 네. 2차 전지에 이자도 없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거의 한 50만 원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위협하고 돌파하려고 그러잖아요. 포스코는 그때 그 가격을 당연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포스코도 계속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건 뭐 개인이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일단 지금은 흐름에서는 좀 멈출 수 없는 거는 좀 기다려보면서 즐겨도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게 이제 좀 이번 주에 좀 있었고 예. 또 뭐 테슬라하고 넷플릭스가 조금 약간 눌림을 주는 시장이라고 했지만 또 지금 이거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네. 에코프로나 이 포스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오후에 이제 시장을 견인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또 마감을 또 잘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중간에 그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저평가를 좀 받고 있었어요. 그렇죠. 한 비교하는 회사들 3개를 해보면 뭐 LNF는 뭐 이유가 좀 있겠지만 동일하게 비교를 해보면 2배는 여기서 더 가야 된다는 평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부족했는데 수급의 부족이었겠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개인들이 에코프로로 돈을 벌어서 LNF 산다. 네. 아니 오늘도 보니까 사실 LNF가 하락 출발했죠. 근데 네. 상승으로 가나 싶다가 에코프로 또 가니까 다시 그렇죠. LNF 빠지더라고요. 글로 가더라고요. 예. 네. 이런 게 있었고 이제 애플 관련해서 이제 좀 그 AI 네. 애플에서도 이제 애플 GPT 한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세가 또 잘 나왔습니다. 뭐 미디어 제니라든가 뭐 예전에 이제 좀 반응이 나왔던 그 또 AI 해서 좀 반응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모델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시세가 당일 기준이죠. 오늘도 그렇게 뭐 밀리진 않았어요. 예, 또 올라가는 추세를 좀 힘을 좀 보여줬는데 뭐 15% 20% 급등이 좀 나왔고 이렇게 이제 좀 한 주가 뭔가 좀 바쁘게 계속 지나갔는데 그 중에 또 뭐 비 피해가 뭐 없기를 좀 바라지만 이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또 수해가 났었잖아요. 예. 수해가 나다 보니까 4대강 관련 좀 테마가 잠깐 이슈가 이제 감사원 발표도 있었고 그래서 뭐 이화공영 그다음에 뭐 우원개발 예전에 4대강 때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잠깐 시세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난주도 그렇고 큰 규모의 이 섹터가 움직이면서도 작은 섹터들도 움직이는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야기 2차 전지 역시 뭐 뺄 수가 없고요. 여기에다가 AI도 다시 핫하게 떠오르네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 움직임 참 분주하게 나왔던 한 주의 흐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앞서도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시장이 상승 분위기를 보이고 있긴 한데 사실 뭐 다 같이 좋아서 오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애매한 상승이다 이런 인상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시장 상황에서 대응 방식이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거 이제 키워드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예. 말씀드린 거 보면은 빠진 것도 좀 많아요. 네. 보면은 여러 가지 분리막 얘기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얘기를 좀 시간상 얘기를 많이 못 드렸지만 계속 중간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징이 예. 예전에는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렇게 같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안에서 섹터가 나눠져서 또 같이 움직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특히 반도체가 시무룩했어요. 아주 시무룩했죠. 조선은 네. 가다가 지금 천천히 하고 순항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종목들 그리고 아까 4대강 얘기도 잠깐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작은 요소라고 표현을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편식하지 말자.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데 편식하지 말고 시세가 좀 나오면 대신 한 입이라도 뜨자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네, 시세가 좀 나오면 예전 같으면 와 이거 추세 그냥 가겠지, 가겠지는 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놓치다면 쫓아갈 필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나한테 기회가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반응이 지금 나오는 거래량이 보여.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솔직히 너무 쉬운 게 4대강 관련주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예전에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런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그 4대강 관련주는 정말 쉽게 들어가고 쉽게 시세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이것저것 다 살펴보면서 시세 주면 한 입이라도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 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팁이라면 팁 같습니다. 네. 편식하지 말고, 일단 수익을 보게 되면 조금만 먹고 빨리 나오자라는 말씀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좀 전에 이제 말씀을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예. 시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섹터도 좀 이렇게 묵직하게 큰 것들이 움직일 때도 좀 빠른 느낌이었는데 심지어 반도체도 금방 쉬었다고 그렇죠. 하고 하는데요. 근데 이 섹터 안에서 움직이면 좀 더 빠른 느낌이 나요. 그런데 서두르지 마시란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 놓쳤다고 해서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음 거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이번 주 잘 복귀해 보시면 2차 전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쉬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그때 분명히 안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보면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면 마음이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앞서면 내 마음은 저기 가 있지만 네. 내 돈은 뒤로 갑니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앞서면 돈은 뒤로 간다. 화면에 한가득 나오니까 더 인상적인데요. 마음이 너무 앞서게 되면 돈이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마디 꼭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테슬라입니다. 실적 발표 후 관심 포인트는 이런 주제인데요. 국내 2차 전지 섹터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미국의 2차 전지 전기차의 대표 주자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에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 급락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주가의 하락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거를 하나를 이제 꼬집어낸 이유가 그럽니다.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주가가 어제 10% 빠진 건가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루 쉬고 가만히 있다가 빠진 건데 그냥 명분을 주가는 항상 이 주식은 결론이 나고 나서 명분을 찾는 경우도 있고 그 명분이 모멘텀이 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억지로 뭔가 맞춰놓는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보면 이 평들이 나온 걸 보면. 네. 근데 테슬라가 2분기 매출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매출은 전년비 대비해서 47% 상승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EPS도 예상치 0.8이었는데 0.91.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다 상회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뭐에서 부족했냐면 시장 기대치. 그렇죠. 투자자들의 기대치. 항상 그래요. 네. 실제 절대적인 수치 이것보다도 기대한 것보다
잘 나왔냐 못 나왔냐. 네, 지금 에코프로 포스코는 기대치를 뛰어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이거 거 뭐 보면. 한참 뛰어넘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글로벌 IB들, 뭐 다들 아주 똑똑하고 뭐 훌륭하신 분들일 텐데 그 회사의 전문가들도 보면 다 지금 다 좋다고 해요. 앞으로 성장성 뭐 이런 거 다 테슬라 좋다, 사라, 뭐 보유해라 또는 뭐 목표가를 높이고 그러는데 그럼 왜 떨어졌을까? 결국 결론을 이제 하나하나 찾다 보면 영업이익률이 2년 만에 이제 한 자릿수, 그것도 9.6 나온 거예요. 네, 거기서 좀 불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야 이거 좀 불안한데 얘네들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게 영향이 좀 있고 예. 또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게 뭐 더 무너지거나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뭐 네. 우리 에코프로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테슬라는 지금 시작해서 뭐 리딩 브랜드고 실제로도 제일 뭐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해서 계속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나온 거지. 일단은 잘 보게 되면 테슬라는 차량 가격도 좀 하락한다 뭐 이러지만 알고 보면 그거는 확장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많이 팔아놓으려고 하는 거고 이 테슬라가 약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모델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사이버 트럭,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에 대한 것도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트위터로만 이렇게 좀 뭐 올해 안에 뭐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 불안감이 좀 있는 것들 그리고 이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되면 비용은 증가되는데도 네. 그럼 주가에는 그럼 하락 요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작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테슬라가 투자를 한다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투자에 대한 것들이 주가에는 당연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투자 비용이. 지금 이게 미래는 다 좋은데 네. 그러니까 현재에 돈 쓰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가고 싶어하는 그 투심이 반영돼서 이 테슬라 주가는 일단은 어제는 이제 하락하지 않았을까. 이제 하락하고 나서 저점 잡으면 저는 또 다시 올라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발표된 테슬라의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다 뜯어봤습니다. 주가 흐름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하락했는가 요인들을 정리를 해봤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정리를 해봐야 할 게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주무관님, 주목해볼 만한 이야기,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우리가 기대했던 거, 뭐 예. 우리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한 게 그 사이버 트럭이었어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차량 중에서 저는 이제 SUV나 트럭들을 좀 좋아하는데 예. 그거 좀 독특했거든요. 근데 이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네, 이게 모습만 보면 무슨 철판 붙여놓은 것 같고 네. 막 그랬었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게 있었고 컨퍼런스 콜에서 정보가 좀 없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우리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얘네들은 완전 자율주행을 갈 거다. 예. 4단계, 5단계로. 그래서 그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게 좀 화두가 좀 됐던 것들이 FSD. FSD라고 이제 영어로 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로보택시 관련. 네. 로보택시라는 것 자체가 완전 자율주행이랑 마찬가지죠. 사람이 하지 그렇죠. 않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 도조 컴퓨터라고 이제 슈퍼컴 와, 여기 1조 넘게 투자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테슬라 주주들은 네. 비용 들어가니까 이런 것 같은데 1조가 좀 크긴 네. 합니다. 근데 이 1조 들여서 이 슈퍼컴을 만들면 뭐 세계 뭐 5위 안, 뭐 3위 안에 들어가는 그 슈퍼컴퓨터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뭐 필요한 게 이 친구들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자율주행에서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일전에 컴퓨터 얘기 잠깐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이 교통이라는 거, 날아다니는 것도 그렇고 이 교통에 대한 거는 다 컴퓨터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I가 학습형으로 해서 경로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이제 이 필요한 테슬라의 이제 뭐 다양한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선행 투자 같은 거고 예. 근데 이건 나중에 결국은 테슬라의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는 충전 인프라라고 좀 봅니다. 물론 네. 컨퍼런스 콜에서 이거를 뭐 대대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시점에 맞춰서 뭐 일본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이 NACS의 좀 규격에 맞춰 가려고 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어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현대차도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그 슈퍼컴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충전 시스템이
코드만 꽂아서 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테슬라 그 코드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좀 단자들이 있나 봐요. 예. 그게 데이터를 잡아오는 거예요. 차량 정보들. 예. 그걸 갖고 다시 자율주행에 또는 이 운행자의 안전에 이제 좀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하고 그 개량하고 데이터를 토대로 그렇죠. 해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 또 주식에서는 네, 완전 자율주행 관련된 거. 그래서 삼성이 이재용 회장이 직접 가서 칩을 그래서 이렇게 한 그게 또 거잖아요. 이슈가 그렇잖아요. 됐군요. 그렇죠. 이게 또 삼성은 또 주목해야 될 게 예. 세계 뭐 3대 이 자율주행 칩 회사들 관련된 회사들 세 군데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독식이라기보다 이제 뭐 계약을 한 거죠. 네네. 그런 게 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자율주행을 하면 당연히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센싱 카메라 관련된 거. 그래서 퓨런티어가 네, 움직였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칩들 이런 것까지 좀 봐야 되는 게 그 컨퍼런스 콜에서는 몇 가지는 없었지만 우리는 주식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드 얘기한 거 지금 예. 충전 관련한 기업들 특히 SK 시그넷 미국에서는 고속 충전에서는 뭐 1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1위인 게 되게 많아요. 그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작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 거의 다 공급하는 ODM 하는 뭐 대유 플러스도 있고 예. 대유 플러스는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과정에 좀 있는 작은 회사긴 시총이 좀 작은 회사긴 하지만 그런 회사들 뭐 휴맥스 홀딩스 예전에도 다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네. 그런 테슬라 쪽으로 좀 집중된 회사들 말고도 충전 관련된 회사들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전기만이 아니라는 거를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요 컨퍼런스 콜과 플러스에서 확장해서 생각하는 게 어떨까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컨퍼런스 콜의 핵심 포인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충전 인프라와 뭐 자율주행 기대감, 그리고 1조 원 이상 투자를 한다는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이야기 함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실지 앞으로 좀 갈 길 더 남았습니까? 네, 저는 갈 길이 남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예. 테슬라만 자꾸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테슬라 플러스에서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테슬라는 좋지만 테슬라도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많이 일단 팔고 많이 이 충전소를 좀 자기네 쪽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희 이 프로그램을 보실 때 예전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애플을 얘기를 우리가 했을 때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아이튠 갖고 나오고 그게 이제 전화기로 왔잖아요. 그 아이튠을 갖고 왔을 때 지금 미국의 음악 시장을 잡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땐 애플의 아이튠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태계를 먼저 만들어 주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걸 확장하고 장악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충전소가 그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또 약점은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빅 기업이라고 하는 뭐 포드니 현대차니 보면 모델이 다양한 세그먼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전기차로 될 건데 될 수 있는데 테슬라는 그게 별로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는 좀 그렇다 쳐도 자동차는 취향이 다 다양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색깔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테슬라가 그렇다면 그 약점을 뭘로 커버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다양하게 또는 테슬라 그다음에 그럼 현대차의 장점이 테슬라보다는 모델이 많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자동차 브랜드까지도 생각하면서 주말을 잘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 투자사는 다 긍정적으로 모든 이 산업 자체는 좋게 보니까 예. 전기차 관련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슬라 이슈까지 자세히 살펴봤던 위클리 투자 뉴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